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제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꺼번에 묻는 질문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동자 순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자로 쓴 거야 얘들아. 별거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예를 하는 거죠. 자, 1A, 1B, 2, 3 요렇게 4개의 문자가 있어요. 저게 구술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을 배열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되냐면 24가지입니다. 그 24가지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총 24가지가 만들어지는데 2와 3의 위치만 좀 보세요. 같은 위치를 쓴 겁니다. 갑자기 선생님 집에 있는 이제 4살짜리 된 딸내미가 저기는 A, B를 지우개로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는 순간 이거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었는데 더 이상 배열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얘랑 같아졌잖아. 또 얘랑 같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는데 그 녀석들은 서로 같은 거였으니까 이 두 녀석은 배열하지 마. 선생님이 첫째 시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어떤 녀석이 다른 줄 알고 배열했는데 배열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 녀석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면 배열을 안 하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죠.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을 했어. 그런데 이 두 녀석은 서로 배열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녀석이라서 그래서 저 두 녀석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들을 배열한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다 다르다고 우선 생각하는 거야. 귀찮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서로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8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이 1, 3개는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빼줘야 돼. 1, 3개는 배열하지 마. 그러니까 너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로 나눴고요. 그리고 또다시 너네들도 배열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같은 문자가 있으면 그 녀석을 나눠주는 이유가 뭐다? 배열되지 않을 거니까 배열하지 마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요 내용 설명은 우리가 요 내용 설명해서 했습니다. 5 퍼미테이션 3 5개 중에 3개만 골라서 배열할 건데 5개 전부 다 배열했고 그럼 2개는 배열하면 안 되니까 그 2개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면 2개는 배열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8개가 다르다고 배열했는데 3개는 배열하지 말래. 그래서 그 녀석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거랑 같은 게 뭐가 있느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있다고요. 전부 다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누구누구의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일부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 또한 동자 순열처럼 취급한다고. 동자 취급한다. 자, A, B, C, D, E, F. 이걸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는 총 몇 개냐면 그게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6, 5, 4, 3, 2, 1, 72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ABC는 알파벳 순으로만 배열을 하래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라는 얘기는 이것만 된다는 얘기야. CBA 이런 거 안 돼. 돼? 그러니까 A, B, C의 순서가 A의 오른쪽에 BC가 오고 C는 B의 오른쪽에 오도록 이 셋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은 배열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치 무슨 취급하는 거냐? 순서가 정해진 아이들을
동자, 같은 문자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으니까 6팩토리얼이야. 그런데 니네는 같은 문자니까 배열하지 마. 배열할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되겠죠. 요게 1부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부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선생님 문자마다 서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너네 둘 알파벳 순서대로, 너네 둘 알파벳 순서대로 따로따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 6팩토리얼에 너네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너네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왜 이걸 순열처럼 풀어야 돼? 이건 마치 1, 2, 3, 4, 5. 자, 이 녀석을 1열 배열하래요 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왜? 이 셋은 배열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육 과정,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푼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어차피 얘네들을 1열 배열하라는 얘기는 7개의 주머니가 있었어. 서로 다른 7개의 주머니가. 됐죠? 저 7개의 주머니에다 얘네들을 갖다가 넣어주란 얘기잖아. 선생님 말 맞지? 그럼 왜 한꺼번에 다 넣어줘? 그냥 네가 들어갈 주머니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걸 다른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잖아. 이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만 결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1, 이 자리에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2, 3, 4, 5만 배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순간 111이 들어갈 거야. 그럼 111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 뭐 하면 돼? 나머지 4자리에 2, 3, 4, 5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 3, 2, 1, 4팩토리얼.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까 그 방법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건 되게 공식화해서 쉽게 푼 거지만 아니 왜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답은 관계가 없다. 되죠? 자, 이제 요거의 또 다른 하나의 활용 문제가 뭐냐? 이 둘이는 똑같은 뜻이고요. 최단 거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잠을 깨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자, 이 최단 거리라는 문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111 썼던 거 이게 요즘에 초등학생 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최단 거리로 가세요. 그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그렇잖아. 그냥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개입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최단 거리로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B를 여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찾으래.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 얘는 위 오른쪽만 가야 돼. 아래로 내려오면 최단 거리가 안 돼. 방향이 정해져 있어. 이 A의 움직임은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만 해야 돼. 그래서 위랑 오만 가야 돼. 왜는 없어. 아도 없고. 위 오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느냐? 가장 손쉽게 가보자고요. 위 4번에 오 4번이면 B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다른 길도 가볼까요? 오 2번에 위 2번에 오 1번에 위 2번에 오 1번이면 도착해요. 공통점이 뭐냐? 무조건 오른쪽으로 4번은 가야 돼. 그리고 위로 4번은 가야 돼. 그러니까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위 4번에 오른쪽 4번을 순서에 관계없이 가기만 하면 돼. 오 위 가도 되고 오 위 오를 가도 되잖아.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위 4개와 오 4개를 배열해 주면 돼. 같은 문자 4개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겠지. 오른쪽으로 갈 때를, 위쪽으로 갈 때를 A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를 B라고 한다면 A 4개와 B 4개를 배열해 주는 순간 도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A, V
B를 배열해 주는 거니까 간단하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8팩토리얼이야. 그런데 니네는 똑같잖아. 배열하지 마. 니네도 똑같잖아. 배열하지 마. 이러면 되겠지. 어? 자, 여기가 1번. 더 쉽게 가자고. 왜 맨날 이걸 하고 앉았냐고, 이걸. 이걸 왜 귀찮게 이걸 하고 있어? 8자리가 있잖아. 돌리었어, 8. 이 8개 중에 4개를 골라서 A나 B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냥 8개의 자리 중에 4개를 골라. 거기에 A가 들어갈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B겠지. B를 배열하는 방법 하나잖아. 8 컨비네이션 4 하면 안 돼? 그럼 끝나잖아. 8 컨비네이션 4가 이거랑 계산이 똑같잖아. 되니? 이렇게 쓰든 그건 여러분 자유다. 됐나요? 하지만 뭐 요거는 공식이고 요것 또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시험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오겠지. 어? 이 시험 문제가 나오겠어? 이 시험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돼. 선생님 이거 추천하질 않아. 이 시험 문제 제일 좋은 건 이거야. 얘들아. 자,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 하나고요. 여기 하나 하고요. 여기 하나고요. 여기 하나고요. 여기 하나고요. 여기 하나고요.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고요. 선생님 이걸 추천드려요.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해. 길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 거야, 얘들아. 중간에 못 가는 길을 만들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고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가 합쳐져서 2.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2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3가지, 1가지니까 3, 4, 5, 3, 4, 5, 6, 10, 10, 15, 15, 20, 35, 35. 그래서 답이 70이야. 8 컨비네이션 4, 8, 7, 6을 4, 3, 2, 1로 나누면 70이 나옵니다. 딱 70까지야. 요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이제 못 가는 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게 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이 있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대. 못 가는 길이야. 그럼 지워야 돼. 그나마 예쁘장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럼 니네가 이걸 A에서 B까지 가는데 아까처럼 AA, BBB 이걸 할 수 있어? 이걸 지금 당장 못해. 점을 찍어줘야 돼. 점은 어떻게 찍느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각선 꺾인 점에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대각선 쪽에 가고자 하는 방향의 대각선 쪽에 꺾인 점에 우선 점을 찍어주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거예요. 꼭 지나가는 경로들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를 Q라고 할까요? A에서 Q까지 왔어요. 그럼 Q에서 B까지 가면 돼요. 그럼 아직 안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 이 대각선 쪽 여기 R. 그래서 A에서 R 갔다 B 가는 방법. 이렇게 찾아줘야 돼. 이게 가능하겠어? 그림이 더 복잡해지면 더 안 되지 않을까? 그럼 차라리 이럴 때 왜 이걸 하는지 선생님이 잘 몰라서 이러면 간편하지 않을까요? 그 선생님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 2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방법 3가지고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 4가지고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 5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 6가지예요. 여긴 직진밖에 못해. 그럼 여기 6가지겠죠. 그 다음 여기는 합쳐져서 3가지일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4가지일 거예요. 너랑 합치는 방법은 5가지일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쭉 가는 방법은 계속 4가지밖에 없겠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밖에 없겠지. 자, 그럼 여기로 가는 방법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5가지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합치는 방법이 있으니까 9가지가 있을 거고요. 되나요? 그 다음 여기서 합쳐졌으니까 10이 될 거고 여기 13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17이 될 거고 그래서 너랑 더하면 27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예쁘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못 가는 길이 있으면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떻게 찍는 거냐? 자, 만들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만드는 거야.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여기가 호수야.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래요. 이렇게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럼 첫 번째 할 일, 눈 바짝 뜨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지우기를 합니다. 못 가는 길을 다 지워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자유롭게 지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아마 지우는 게 불편할 거예요. 못 가는 길을 어차피 다 못 가는 길들을 지워줍니다. 박스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만 지우고 나니까 못 가는 길이 더 있어. 그게 어디냐?
여기 같은 데 가봐야 의미가 없어. 돌아와야 돼. 우리는 위 오른쪽만 간다고 했는데 이리로 가는 순간 왼쪽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을 거쳐서 최단 거리로 갈 수가 없죠. 이 길도 없지. 그러니까 이 길은 그려져 있는데 어차피 못 가는 길이야. 왜? 돌아 나와야 돼. 그럼 이 길도 지워진 거야. 그리고 나서 점을 찍는데 이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각선 쪽 꼭지점에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돼요? 그럼 여기에서 P 갔다 B 가는 방법. 그럼 여기서 P 가면 이만큼의 길이 됐다가 여기서 이만큼 갔어요. 그럼 여기를 안 지났으니까 여기다 하나 점을 더 찍어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Q라고 찍어주시고요. 그럼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습니다. 그럼 아직 여기를 안 지났겠죠? 그래서 이 대각선 쪽으로 여기다 점을 찍어줍니다. PQRS. 찍어주면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는 거니까 이쪽 길들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다 세게 된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각선 꼭지점 쪽에 섬을 대각선으로 잘 연결해줘서 A에서 R 갔다 B 가는 방법 한 가지. A에서 P 갔다 B 가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A에서 R 갔다 B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자,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가면 됩니다. 우선 A에서 P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인데 오른쪽 위야. 그럼 6개를 배열하는데 위가 5개니까 5팩토리야. 그래서 6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그럼 네가 위치할 곳 하나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 6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Q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에서 Q 갔다 Q에서 B 갑니다. 오른쪽 2개, 위쪽 4개. 그러니까 6팩토리아를 똑같은 문자 4팩, 2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잠깐만, 너 왜 안 보냈어? P에서 B 가는 것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알에 오른쪽 4개니까 4팩토리알. 6, 5, 30까지가 된다. 요거 또한 Q까지 왔으면 Q에서 B 가는 거 1칸, 2칸, 3칸, 4칸, 5칸짜리 5팩토리알이야. 위로만 4칸이야. 4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뭐냐? 이번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못 가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길은 온전해. 호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사 중도 아닌데 요 교차로죠. 이 점 P에서 우회전이 안 된대. 또는 좌회전이 안 된대. 자, P에서 보세요. 최단 거리로 갈 때 움직임을 잘 보시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오면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줘야지. 자, 다시 밑에서 옵니다. 밑에서 오면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만 하면 돼요. 돼? 그러면 우회전이 금지돼 있대라고 하면 P에서 우회전이 금지돼 있대라고 하면 전체의 경우에서 P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데 P에서만 우회전이 안 된대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쪽에서 올 때는 우회전이 없어요. 이쪽에서 올 때만 우회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서 우회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이 점까지, 이 점에서 우회전 한 가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을 세서 빼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P를 지날 때는 우회전이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순간 전체의 경우에서 A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요 P점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회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다시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곱해서 찾아주시면 된다. 되니?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장애물이 우회전, 좌회전이 금지된 거냐 아니면 어떤 공간 자체를 못 가는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전 금지는 1111은 안 된다 얘들아. 그건 지금처럼 푸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지우는 것들은 1111이 훨씬 더 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아예 길이 다 이렇게만 있어? 니네 다니는 길이 이렇게 예쁘게 작은 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지워질 수 있잖아. 아니, 통째로. 됐지?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꺾인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3개의 점을 지나서 여기서 여기 간 다음에 여기 가기, 여기서 여기 간 다음에 여기 가기, 여기서 여기 간 다음에 여기 가기. 그럼 다 3개 되어 있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빨리 안 찾아질 수 있잖아. 그땐 1111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길을 또 여기를 또 지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길도 만날 수 있게 된다고요. 이럴 때는 111이 더 편하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이 길이 되는 순간 어떻게? 어차피 안 지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지. 이 길은 어차피 안 갈 거야. 그래서 이때는 대각선보다는 1111 하는 게 편하시고요. 아니면 요렇게 박스들을 나눠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일로 가는 방법인데 그럼 이렇게 가는 순간 돌아가잖아. 여기로 오면 일로만 가야 되고요. 여기 오는 순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 또한 점을 찍어서 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여기 꺾였어? 2점 찍고 2점 찍고 여기도 꺾였네? 2점 찍고 2점 찍고 이렇게 찍어서 할 수도 있다고. 별로 예쁘지 않아. 그래서 111이 좀 편해요. 1, 3개, 2, 3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건 너무 공식화되어 있잖아. 그냥 배열한다고 생각해보면 5팩토리얼이라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니네들은 배열하지 마. 그러니까 3팩토리얼. 이게 풀이 1번. 풀이 2번. 5개의 자리, 5개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 1이 먼저 집어넣을 거야. 니네들은 배열하지 않는 거니까 1이 들어갈 자리를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1을 먼저 배열해줘. 그리고 여기에 2, 3을 배열해주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6개의 숫자 0, 1, 1, 1, 2를 0 하나, 1, 2개, 2, 3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우린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맨 앞자리 0이 들어갈 수 없구나.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풀 거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맨 앞자리 1로 시작하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1을 써버리잖아요. 이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5팩토리얼이야. 그런데 2가 3개야. 그래서 저 녀석들은 배열하지 마 라고 해야지. 이미 1은 안 한 거니까. 그럼 이제 고민해야지. 여기에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가 아니고 1가지지. 똑같은 1이니까.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갔어. 그럼 2를 썼잖아. 그럼 0, 1, 2개, 2, 2개니까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 5팩토리얼. 그런데 1, 2개는 배열하지 마. 2, 2개도 배열하지 마. 이렇게 풀 수 있다. 또 다른 건 어떻게 한다? 1을 썼어? 그럼 2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줘. 5 컨비네이션 3. 그리고 나머지 0하고 1 하나를 배열해주면 되니까 2가지.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봅니다. 2를 썼어? 1, 2개, 2, 2개니까 우선 0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골라주는 게 좋겠죠. 0이 들어가면 0, 1, 1, 2니까 0이 들어갈 자리 5자리 중에 한 자리라서 5야. 0을 썼어.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 2자리만 골라. 그러면 되지. 그리고 거기에 1이 들어갈 거냐, 2가 들어갈 거냐. 방법이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 2개를 골랐어. 이 2개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싫어. 뭘 이제 그렇게 해. 그냥 다 배열해. 그냥 다 배열해. 다 배열하자고. 그냥 맨 앞에 0이 온다고 생각하고 배열하자고. 하나 6개였으니까 6팩토리얼이야. 그 중에 1, 1은 배열하지 마. 2, 2도 배열하지 마. 그런데 이걸 배열하는 방법에는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세진 거잖아. 5자리 수를 뺀 거니까 빼주자. 맨 앞에 0이 들어가서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빼기 0은 들어가는 게 한 가지. 5팩토리얼 1 배열하지 마, 2 배열하지 마. 요렇게 문제 풀 수도 있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꼭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5개의 숫자 1, 1, 1, 2, 2 중 4개를 택하여 여기
4개를 택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컨비네이션이 아니야, 얘들아. 컨비네이션 또한 서로 다른 n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 서로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몇 개 고를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과 2가 있습니다. 1을 몇 개, 2를 몇 개. 1이 많으니까 1 3개에 2 하나, 1 2개에 2 2개. 1 하나에 2 3개는 할 수가 없겠네. 그럼 이렇게 고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 1 3개를 골라서 한 가지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 거야. 실제로 4개를 택하라고 했는데 4개를 택한 적이 없어. 그냥 몇 개 쓸 거냐만 중요한 거지. 고르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왜? 같은 것 중에 고를 거니까. 얘네들을 1 3개와 2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그런데 1 3개는 배열하지 마. 3팩토리얼. 자, 2개를 쓸 거야? 그럼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선생님 골라야 되잖아요. 1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이 한 가지라고. 고르지 않았다고. 되죠? 그래서 고르는 거는 의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몇 개 쓸 건지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다른 숫자가 더 등장하게 되면 고르는 것도 시험 문제 답이 들어갈 수 있겠죠.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tomorrow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쪽 끝에 5가 오도록 하래요.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5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T가 있고요. M이 있고요. W가 있고요. R 2개가 있고요. 5가 있습니다. 총 8개 문자니까 양쪽 끝에 5가 오도록 하래요. 그럼 여기에 5랑 5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3개의 5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이 5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5가 오도록 하래. 이 5를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아빠가 10,000원짜리 3장 깔아놓고 그 중에 2개를 가져. 그럼 20,000원밖에 안 되니까 방법이 한 가지인 것처럼 같은 것 중에 고르면 한 가지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예요. 그럼 5 2개를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6개를 배열하는데 TMWRR5라고요. 그러면 6팩토리얼이야. RR 니네들은 배열하지 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자, 10번 어그리먼트래요. 어그리먼트. 자, 그럼 또 써볼까요? 그냥 있는 대로 쓰지 마시고요. A 하나, G 하나, R 하나, M 하나, N 하나, T 하나, 2만 3개가 있었네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하래요.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하란 얘기는 A, E가 이웃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우선 고민하지 말고 여기에 모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모음 4개가 여기 땅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없었던 거야 이제. 니네는 한 몸이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배열해 주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겠죠. 6, 5, 4, 3, 2, 1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걸 해줘야 되는데 A, E, E야.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을 곱해 주셔야겠죠.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4팩토리얼이야. 그런데 니네는 배열하지 마. 3팩토리얼. 요렇게 해서 6팩 곱하기 4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답안지에 혹시나 얘들아 이런 건 하지 말자 우리. 720 곱하기 4 이 정도까지는 계산이 되려나? 뭐 한 만 단위 안 넘어가는 건 계산해서 답 쓰지 맙시다. 요렇게 써놓고 해설지에서 요게 답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뭐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겠어? 이게 2만 얼마짜리 답을 쓰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니?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만 만 단위 넘어가는 건 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영어만 많이 나오는 거야? 클리메이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 봐봐 이 넷의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이 4개는 같은 문자 취급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너는 같은 문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배열하지 않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배열하지 않을 거야. 7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자긴 컨비네이션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개의 자리 중에 4자리를 골라서 너네들을 순서대로 배열해주고 나머지 3개만 배열해줘. 3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해도 된다.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가래요. 그림?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래요. 장난해? 그럼 A에서 C까지 갔다가 그 다음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 아래 오른쪽 아래 2개 오른쪽 2개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는데 같은 문자가 2개씩이니까 배열하지 마. 여기도 그 똑같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또 다른 방법 1, 1, 1, 1, 2, 3, 3,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 6가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6가지겠지. 36. 이게 더 편하지 않겠니? 보세요. 여기를 거쳐가래잖아.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6가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 6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6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 6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 6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12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18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18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36가지. 얼마나 예뻐.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된다는 거야.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죠? 점 찍어주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어머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각선 꼭지점을 찍어주고 연결을 해서 총 4개의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 가는 방법, A에서 Q 갔다 Q에서 B 가는 방법, A에서 R 갔다 B 가는 방법, A에서 S 갔다 B 가는 방법 하나씩 해주면 된다. A에서 P, B 가보도록 할까요? 1칸, 2칸, 3칸, 4칸, 5칸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5 팩토리얼. 그런데 오른쪽 1번, 위쪽 4번이니까 4번은 배열하지 마.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only 1가지. 그래서 5가지. 자, A에서 Q 갔다 Q에서 B 가는 방법 1칸, 2칸, 3칸, 4칸, 5칸. 여기도 5칸이네? 5팩이야. 오른쪽 2번에 위쪽 3번 배열하지 마.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5칸이야? 그런데 오른쪽만 4번이니까 배열하지 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특징을 잘 봐. 여기 A에서 R 갑니다. R에서 또 B 갈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5개네. R에서 B까지 가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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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개수가 똑같다고. 그래서 5 팩토리얼 오른쪽만 4번이 있으니까 4개는 배열하지 마. 5 팩토리얼 오른쪽 2번에 위쪽 3번이니까 2팩, 3팩. 2개, 3개 배열하지 마. A에서 S 가는 거 1가지. S에서 B 가는 거 5 팩토리얼 하나, 넷. 4개는 배열하지 마. 요렇게 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된다. 요거 할 수 있으면 점 찍는 거 나쁘진 않지만 점 찍는 게 그렇게 예쁘진 않다. 그냥 1111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1111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요렇게 푸는 거 당연히 더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1111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요. 자, 1번 문제. 7개의 바둑돌이 담긴 주머니에서 한 번에 1개 또는 2개의 바둑돌을 꺼낸대요. 주머니 안에 바둑돌을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바둑돌을 꺼내는 방법의 수. 이 7개를 전부 꺼내는데 한 번에 1개 아니면 2개래.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는 거야. 1개씩 7번을 꺼내는 방법이 있고요. 1개씩 5개를 꺼낸 다음에 마지막에 2개를 꺼내는 방법이 있고, 이걸 다 세란 얘기야. 할 수 있겠니? 그게 불가능하잖아.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1개씩 꺼내는 걸 A라고 해보자. 2개씩 꺼내는 걸 B라고 해보자. 총 합쳐서 7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를 7번 빵번 하시면 돼요. 기준은 누구냐면 사실 얘한테 기준을 두는 게 좋습니다. 얘를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얘는 5번 하시면 돼요. 얘를 2번 하면 3번 하면 되고요. 얘를 3번 하면 1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 놓고 배열을 하는 거야.
A 7개를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A 5개에 B 하나를 배열하는 거겠죠. A 하나에 B 하나를 이렇게 된 거야. A, B, A 이렇게 하면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7개 꺼낸 거라고. 이걸 배열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5개 너는 하나 죄송합니다. 왜 지웠어? 너는 A 5개와 B 하나를 배열하면 되는 거네. 총 6개 문자를 배열하면 되는데 너 5개는 배열하지 마. 그래서 6가지 방법. A 3개에 B 2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네. 총 5개를 배열하면 되니까 5팩토리얼. A는 배열하지 마. B 2개도 배열하지 마. 1, 3이야. 총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B 3개는 배열하지 마.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노가다로, 죄송합니다. 예쁘장하게 하나하나 다 세도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야. 3번 가볼까요? 4분의 4박자래요. 자, 4분의 4박자인데요. 4분음표와 8분음표가 있대요. 그러니까 8분음표가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4박이 완성되는 거잖아. 이런 거 몇 개 쓸 거냐? 이런 거 몇 개 쓸 거냐를 결정하란 얘기죠. 그래서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를 사용해서 4분의 4박자를 만드는 거. 그럼 누구로 결정을 하느냐? 얘로 결정을 하자고요. 얘가 8번이면 얘는 빵번이라고요. 얘는 짝수번 쓰여야 돼. 홀수번 쓰이면 말이 안 되지. 6번이면 1번. 4번이면 2번. 네가 2번이면 3번. 네가 빵번이면 너 1번. 이렇게 배열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 봐. 8분음표만 배열하는 거니까 한 가지야. 4분음표 하나에 8분음표 6개니까 총 7개를 배열하는데 7팩토리얼이야. 8분음표 다 똑같이 생겼잖아. 6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2개, 4개야? 그럼 총 6개를 배열하는데 2개 4분음표는 배열하지 마. 4개의 8분음표도 배열하지 마. 3개, 2개야? 5개를 배열하는데 3개의 4분음표 배열하지 마. 2개의 8분음표 배열하지 마. 너만 4개 쓸 거야? 그럼 한 가지 다 더하시면 되더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순열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 자,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나눠져 있대. 국어 AB, 수학 AB, 영어 AB. 그런데 수준대로 들어야 된대요. A를 들어야 B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6개 과목을 모두 제출하는 방법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봐. 국어 A가 있고요. 국어 B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어 B를 들은 다음에 A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야. 마치 뭐랑 똑같겠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화생지야. 물 1 들은 다음에 물 2 들어야지 물 1 안 듣고 물 2만 들을 수는 없다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어? 이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 둘의 순서는 A를 들은 다음에 B를 들으래잖아. 국어끼리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수학 A와 수학 B도 이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영어 A와 영어 B의 순서가 이렇게 둘이 정해져 있어. 서로 다른 6과목이 있으니까 그걸 배열하면 되는데 니네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배열하지 마. 니네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배열하지 마. 니네 둘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배열하지 마. 순서가 정해진 순열. 동자 취급한다. 각자 2개씩. 마치 이건 뭐와 똑같으냐? 원래 모의고사는 이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음료수가 6병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음료수가.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뚜껑을 열고 마시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열고 마셔야지.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6병을 다 열어. 그리고 마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열고 마시고 열어놓고 마시고 열어놓고 마시고 이 순서를 계속 바꿀 수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열고 마셔야 되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개 음료수가 있는데 이걸 뚜껑을 열고 마시는 거는 여는 거와 마시는 거 이 2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 둘의 순서 정해져 있고 술의 순서 정해져 있잖아요. 총 12개야. 열고 마시고 총 12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12팩토리얼입니다. 열고 마시고니까. 그런데 둘의 순서 정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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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2로 총 6번을 나눠주셔야 돼요. 맞나요? 왜? 열고 마셔야 되니까. 마시고 열 수는 없잖아.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까요? 2번 문제.
A, B, C, D 네 가지의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일부 또는 전부를 배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세요. 여기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의 색깔이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여기다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면 여기 네 가지 빨간색 칠했어. 너랑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 여기는 너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여기는 너와 너만 다르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푼 거잖아. 그런데 이 개수가 많아져. 그리고 모양이 복잡해져. 그럼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없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색칠하기는 첫 번째 색을 선택하셔야 돼요. 곧 전부 칠할 거냐 일부만 칠할 거냐를 나눠줍니다. 그럼 일부만 칠하면 두 번째 중복 사용되는 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복 사용되는 색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이 중복 사용된 색을 그 녀석을 먼저 칠하는 거야. 2번을 칠하는 방법. 4번이 나머지 칠하는 방법. 요 네 가지 순서로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모양인 것 같아요. 모양이 복잡해지거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과정에서 푸는 문제들 말고 그것보다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는 이 과정을 거쳐야 시험 문제가 풉니다. 뭐 5, 4, 3, 뭐 3 이거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요 문제도 봅시다. 네 개의 색이 있고요. 프로펠러 모양인데요. 아, 회전하면 같아지겠네 이거. 몇 번 회전하면 같아져?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같은 모양이 몇 번 나와? 4번 나와. 그러니까 4로 나눠주면 될 거야. 다 칠한다면. 이해돼? 자, 색깔이 4개입니다. 첫 번째, 4가지 색을 전부 칠할 때. 4가지의 색을 전부 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선 여기 가운데 색깔을 칠해 주셔야 돼요. 4가지죠. 선생님 빨주 노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가 또 4가지 색이 아니라 3가지 색만으로 칠해야 되잖아. 누군가 어떤 색은 뭐 해야 돼? 중복 사용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3가지의 색깔 중에 한 가지를 고릅니다. 주, 노, 초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주황색을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주황색을 먼저 칠해줘야 되는데 주황. 방법이 2가지지. 이렇게 주황을 칠했습니다. 여기에 주황을 칠했어요. 그럼 빨주, 노초입니다. 노초랑 초노는 다르지. 회전하면 같은 모양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방법이 2가지야. 그런데 주황이 칠해지면 노초랑 초노는 같아지지 않을까요? 회전하면 똑같잖아. 대칭적으로 서 있잖아.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색깔을 3개만 칠해야죠, 이제. 색깔 3개. 두 번째, 3가지의 색을 사용할 겁니다. 3가지 색을 사용해야 되니까 4개의 색 중에 우선 3가지를 고릅니다. 빨주노예요. 빨주노. 얘들아, 여기 봐. 그리고 무조건 가운데 먼저 칠해주자고. 복잡하니까.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럼 색깔이 2개 남았어요. 주황, 노랑 남았습니다. 노. 노, 이런 게 되잖아. 어? 누군가 중복 사용해야 돼. 중복 사용하는 색이 하나냐 2개냐 따라 달라지는데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황색 3개에 노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에 노란색 3개, 주황색 2개에 노란색 2개 이렇게 나눠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주황색 3개를 쓸 거야. 주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이거 한 가지라고. 너 한 가지겠죠. 너 노노 2가지. 됐나요? 당연히 선생님 이거 중복하는 숫자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색깔 2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갖고 칠할 수 있어요. 그럼 4개의 색 중에 2가지를 고릅니다. 그 중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예요. 빨강이에요. 그럼 다 주황색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순열이고 색을 칠하는 문제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문제의 풀이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황 자 이거 볼까요? 여기에 주황 노랑 초록 노랑 같아지잖아. 180도 돌리면 둘이 똑같아지잖아. 이거는 2가지가 아니라 이거 1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주황이 대칭적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되나요? 근데 주황이 이렇게 칠하면 노랑 초록 노랑은 달라지죠. 왜? 주황색 자체가 대칭적으로 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칠할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 칠하는 방법들이 계속 달라집니다. 원순열이. 요게 조금 복잡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그런 비슷한 문제가 뭐 6번은 쉽죠? 6번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볼까요? 9번 먼저 볼까요? 9번. 자, 저기다가 총 9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자, 그냥 보세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9개의 색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9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일까요? 9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시면 돼요? 뭘로 나누면 될까? 4로 나눠주시면 되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탁자 하나에 의자가 이렇게 둘레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4바퀴 도는 동안 같은 모양이 생기지. 그래서 9 팩토리얼 나누기 4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가운데를 먼저 칠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생기죠. 조건을 따라가 봅시다. 주어진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 오케이. 한 정사각형에는 1가지 색만 칠한다. 당연하겠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젠장. 자, 색칠하러 갑시다. 그럼 특별한 조건이 있으니까 우선 빨강과 파랑을 먼저 칠합니다. 자, 빨간색을 칠해줄 거예요.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순열에서 몇 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온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자. 그럼 여기 보세요. 빨간색 의자는 빨간색이 칠해지는 건 여기 칠해진 건 똑같네? 맞아? 그럼 여기 하나, 여기 똑같네.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저 3곳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칠할 거냐에 따라서 파란색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빨간색을 1번에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파란색 여기에 못 칠해. 왜? 꼭지점을 공유하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 꼭지점들을 공유한다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파란색을 칠할 수 없어, 얘들아. 그럼 파란색은 나머지 5가지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배열해주면 되겠죠. 여기 봐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져 있어. 그럼 이미 다 다른 의자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지. 되니? 보세요. 빨간색을 1번에 칠했습니다. 그럼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빨간색을 1번에 칠했어. 그럼 파란색을 칠의 순간 더 이상 이건 원순열이 안 돼. 그럼 나머지 7개들만 칠해주면 돼. 5 팩토리얼. 자, 빨간색을 2번에 칠할 거예요. 2번에 빨간색을 칠하는 방법은 1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럼 파란색은 여기 못 칠하고 여기 못 칠하고 꼭지점을 공유한 여기도 못 칠합니다. 하나, 둘, 셋. 3군데 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 팩토리얼. 자, 3번에 칠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3번에 빨간색을 칠했어요. 원순열이 아니죠. 얘는 돌아가는 중심인 거잖아. 여기는 서로 같은 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여기는 여기 앉는 순간 나머지 외곽은 아직 여전히 원순열인 거야. 그럼 빨간색이 3번이었어요. 파란색 먼저 봅시다. 여기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어머나,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파란색 칠할 데가 없네? 그럼 3번에 빨간색은 올 수 없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의자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형 배열할 거래요. 자, 의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면 안 된대. 그럼 원형 배열은 기억해도 2랑 6이랑 같이 다니면 12야. 3이랑 4가 같이면 12야.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선생님 풀어 써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 시험 문제는 2와 6은 이웃하지 않고 3, 4도 이웃하지 않는다. 누구누구도 안 되고 누구누구도 안 되고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누구누구도 안 되고를 집합으로 하면 누구의 여집합인 거야. 그리고 너도 안 돼. 여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의 형태예요. 우리가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보세요.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무엇이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포함과 배제라고 하는데요. 교육 과정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이렇게 부르자고요. 무조건 여사건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이웃하는 걸 A라고 하고 3, 4가 이웃하는 걸 B라고 보자고요. 그럼 우리한테 시험 문제 찾으라고 하는 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라고. 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합집합을 구하는 거야. 2, 6이 이웃하거나 3, 4가 이웃한 경우를 한다고요. 가자. 자, 전체 경우의 수 여사건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빼줘야 여집합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전체 경우의 수 6개 의자를 그냥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그런데 1회전 하는 동안 6번이 같아져. 자, 가자. 2, 6이 이웃하도록 하래요. 그럼 의자는 5개밖에 없는 겁니다. 5팩토리얼. 1회전 하는 동안 5번이 같아져. 2, 6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 더하기 3, 4가 이웃합니다. 5팩토리얼. 5 똑같다고요. 그럼 교집합을 빼주셔야 되겠죠. 2, 6과 3, 4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2, 6, 3, 4, 1, 5가 남았죠. 요 4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빼기 4팩토리얼. 4개니까 4번 같아져. 니네 둘이 자리 바꾸고 니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어. 2 곱하기 2. 요렇게 하는 거다.